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참 또 오늘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특별하다고 하기보다는 제일 만만한 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제일 만만하다 그러면 누군지 알겠죠? 네, 많은 분들께서 제 방송 우리 시청해 주시면서 댓글에 동생이 궁금하다. 동생을 어디서 보셨는지 이제 만나러 갑니다. 초창기 방송에 제가 동생하고 같이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 동생 오늘 옆에 데려왔습니다. 인사라. 네, 안녕하세요. 네, 주인장 이서연의 동생 이미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언니에게 많은 이렇게 격려를 주시고 또 따뜻한 이런 말도 해주시고 제가 하나하나 댓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또 저를 또 잊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또 언급을 해주시고 동생 뭐하냐, 잘 지내냐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 마음이 뭉클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동생하고, 대한민국에 탈북해서 또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그 여러 가지 그 과정, 어떻게 보면, 언니로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제 동생의 좌충우돌,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미연아. 네. 이름 말씀드렸니? 네. 네. 탈북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소연 씨 탈북 스토리도 들려주세요 했는데 동생 거부터 먼저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만강은 내가 먼저 건넜잖아. 네, 그랬죠. 저는 그 언니가 먼저 사실은 탈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언니하고 간간히 북한에서 이제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잘 있구나. 처음에는 이제 가족으로서 안부만 그냥 걱정이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저는 사과 하나 때문에 탈북했다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이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제 통화를 하고 있는데 언니가 뭔가를 막 싹싹싹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 언니 뭘 먹어? 물어봤더니 사과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안은 이제 그 태생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과일을 좋아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이제 타고 나서 엄청 과일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인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너무 그 사과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먹고 싶었던 마음에 언니 보고 언니 나 그거 좀 하나만 좀 두만강으로 좀 넘겨보내줘.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아주 진지하게 너가 중국에 오게 되면 사과 한 트럭을 사줄게. 네가 남조선에 가게 되면 일생 동안 사과를 먹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참 다가오는 그 충격이 소소하면서 충격이 컸어요. 이게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내가 먹고 싶은 사과를 평생 먹을 수 있다는 거구나. 그쪽은 그런 사회였구나. 이런 것을 실감 있게 이게 가족이 그런 이야기를 또 해주니까, 뭔가 이제,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을 했었고, 그때부터 탈북하기 위해서 막 이제 여러 가지 막 이제 꿈에 부풀은 생각도 했다가, 두려운 생각도 했다가, 막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두만강을 딱 건너서 바깥 사회를 처음 봤잖아.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데를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중국만 봤을 때 놀랐던 것이 뭐냐면 밤에도 대낮 같은 거야. 너무 길거리에 막 불이 넘쳐나고 저녁 시간에 사람들이 잠들 줄을 몰라요. 북한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평양에 지새지 말아다로 평양의 밤아. 네, 평양만 불이 반짝반짝하고 해룡시 같은 경우에는 그 김정숙 동상이 있잖아요. 그 김정숙 동상을 보게 되면 그 동상에만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어. 그래서 이제 외국인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아니 왜 산 사람한테는 불을 안 주고 죽은 사람한테만은 불을 저렇게 줘야 되느냐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 사람이 북한 사람이었으면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밤에 불이 꺼지지 않고 너무 환한데 사람들이 막 먹을 게 풍족이 넘치고 길거리에 과일이 막 쌓여 있고 이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탈출시켜야겠다. 한국 가는데 내가 내 일행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네, 어떻게 꼬실까 생각했는데 사과 한 알에 여러분 넘어왔습니다. 제가 썰랑 넘어갔어요. 네, 자, 북한에서 뭐 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낱낱이 소개하라. 저는 북한에서 유치원 교사를 6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북한의 유치원 교육은 학령전 교육이라고 해서 의무 교육에 들어가는데요. 1년씩 만 7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6년 정도 교사를 했죠. 제가 우리 이 동생이 유치원 교사하면서 제일 교사하면서 정말 교사하기 잘했다. 제일 그 기쁜 날이 있습니다. 언제냐? 알겠지? 어린이 명절. 6월 1일, 예, 등산 가는 날. 6월 1일 어린이날. 봄철 등산, 가을철 등산. 그쵸. 예. 왜 좋으냐? 네, 애들이 도시락을 싸웁니다. 네. 근데 그렇죠. 선생님에게 부모님들이 예. 우리 아이 좀 잘 받아 하면서 뇌물을 주죠. 그쵸. 예. 예. 이 뇌물이 등산 갈 때나 어린이 명절 때, 그리고 이제 잘 사는 집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생일 때도 선생님을 초청을 해요. 예.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저희 학급의 아이들 한 30명, 35명 이 정도 됐으니까 뭐 도시락을 하나씩만 싸와도 뭐 한 35개, 40개 되고, 잘 사는 집 학부모들은 뭐 7단 도시락을 이렇게 사서 보내주거든요. 그럼 제가 그거를 이제 가지고 집에 이렇게 이고 안고 들어가면 저희 아빠 엄마가 참 막내딸 잘 키웠다 하면서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서 파티를 했습니다. 네, 했었죠. 네. 아, 그래서 그때는 딱 도시락을 열어보면서 야, 이거 7단 도시락은 누구야? 그러면 네, 그렇죠. 영민네. 뭐, 예, 뭐 전 이름도 땡땡네. 기억합니다, 지금. 예. 맞아요. 예, 영민네. 예, 땡땡네. 밀수하는 집은 역시 도시락이 다르구나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북한에서 아무래도 이제 학부모들 직업들 중에서 가장 인기 많은 것이 밀수죠. 예, 밀수를 통해서 이게 불법적인 부분인데, 이게 합법적으로 돈을 벌기가 굉장히 힘든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수를 해서 돈을 이제 많이 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번 것만큼 대신 이제 아이한테 투자하는 이런 투자율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제 학부모들이 이게 그 천지를 가져다 주는데, 북한에서도 이게 천지가 불법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합법적으로 받아도 돼요. 이게 처벌을 받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또 교사 월급이 또 작다 보니까 뭐 천지를 받으면서 이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저는 사실 무자비하게 천지를 많이 받긴 했어요. 그래서 네. 천지를 받아서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이를 전교 1등으로 만들어주세요. 딱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때려서라도 만들어주세요. 그럼 저는 약속을 지켜야 돼요. 천지를 받았으니까. 맞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저희 동생이 유치원 교사인데 제가 까발치겠습니다. 밀수 장사도 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학부모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도 약간 좀 그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한테 나도 좀 돈 좀 벌고 싶은데 좀 같이 좀 벌 수 있을까요? 천지로 부족했죠. 부족했죠. 그래서 봤더니 이제 개구리에 투자를 하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개구리라고 하면 북한에 이제 그 금개구리라고 배가 이렇게 노란색상을 띠는 그런 노란색상의 개구리가 있는데, 이게 장마철에 비 올 때는 얘네들이 막 뛰어서 내려오거든요. 이게 그 골짜기 물을 따라서. 그럼 이제 개구리를 잡아요. 잡으면 그 배 안에서 작은 한 좁쌀알만큼의 이런 기름이 나옵니다. 그 기름을 말려서 일본에서 가져가요. 이게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개구리를 이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가, 예, 또 유치원이 크게 도둑이 또 들다 보니까 또, 예, 개구리를 또 도둑이 또 가져가기도 하고 또 투자금을 잃기도 하고 하면서 유치원에다가 애들 교육시키는 유치원에다가 개구리 숨겨놨는데 이제 도둑놈이 간밤에 와서. 몰랐구나. 예, 도둑놈이 간밤에, 아까 그거 이제 세 번째 구입을 했었을 때인데, 첫 번째, 두 번째 때는 돈을 좀 이제 성공을 했었어요. 근데 세 번째 때는 도둑놈이 그걸 멍창 다 가져가다 보니까 이게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잃어버렸죠. 참말로. 거기다가 또 어떤 학부형점 북한에서는 열성뽀대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뭐라 할까요? 돼지엄마? 한국에서는 좀 애들 교육열을 이끌고 막 이렇게 끌고 다니는 이런 엄마를 한국에서는 돼지엄마라고 하니까. 그렇군요. 네. 네. 그런 엄마가 어느 날
엄마랑 제가 있는데 집에 와서 선생님께 좀 말 좀 잘해달라. 우리 애를 아코디언을 좀 배워주게 해달라. 아, 근데 우리 애를 잘 받아주질 않는다. 영민의 자매는 받아주고 우리 애를 안 받아준다. 네. 그런 제가- 여자 있었잖아요. 네, 제가 그 아코디언을 조금 좀 배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아코디언도 또 이렇게 뭐 가르쳐 주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이제 끝난 다음에 여가 시간을 통해서 가르쳐 주말에도 또 이제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한 3명 이상을 가르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더 추가적으로 그 여자- 하기가 그 여자 애만 좀 너무 미워하는 줄. 북한의 선생님들이 예, 그 미워하는 미워하면 안 됩니다. 확실히 미워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그렇게 변명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유치원 교사를 하다가 제가 사과 한 트럭 줄게. 건너봐라. 네, 그랬죠. 탈북했던 그날은 못 있겠지? 그럼요, 왠지? 그럼요. 이게 이제 저도 제가 심장 많이 그날 졸였고, 네, 야 진짜 막 죽을 뻔했죠. 지금도 나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야 진짜 생떼 같은 애를 내가 잃을 뻔했다. 그랬죠. 그때 이제 3월이었나요? 이게 강이 물이 이제 막 거의 이제 3월이가? 예, 녹았다가 이렇게 막 이제 그러니까 중심의 물들은 흐르고 있고 양쪽에는 얼음이 있었던 그때였는데 그러니까 회룡 같은 경우에는 2월 초부터는 이 두만강물이 얼었다가 녹아요. 근데 이제 그 거의 다 녹았을 때 저희가 이제 강을 건너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같이 건너던 일행이 여자애가 있었고 2명이 건넜었는데 그 안내를 하는 그 군인이 저기로 건너라 딱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로 가서 그냥 무작정 그냥 들어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군인이 두만강에 물에 빠져서 죽으라고 그냥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일 물살이 센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강폭이 넓지 않고 좁은 곳이었어요. 그러면 좁은 데는 좁은데 물살이 엄청 세거든요. 그치, 물이 모이니까. 예, 물이 모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냥 그 키가 이쪽 애가 저보다 키가 작은데 그치. 먼저 들어섰어요. 먼저 들어섰는데 얘가 중심을 이제 잃고 넘어지면서 저도 같이 이제 들어서 자바람으로 이제 넘어졌죠. 그래서 이제 물에 하염없이 떠내려가면서 솟구치기를 반복을 했었어요. 거의 뭐 한 30분을 그것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키가 크다 보니까 계속 일어서려고 했는데 얘가 이제 키가 작으니까 제가 얘 손을 놓질 않았어요. 얘가 떠내려가면 죽으니까 어떻게 하나 내가 일어서서 얘를 끌어야 되겠다. 근데 얘가 키가 작으니까 제 힘을 받아서 이렇게 일어서면 저를 자꾸 누르면서 또 넘어지고 제가 일어서면 또 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30분 하다 보니까 저도 막 기진맥진했고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사람이 죽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물가물해지면서 점점 저는 이제 그 친구 손도 놓았었고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막 깔아앉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지금 내려 깔아앉는데 이게 이제 그 죽을 임박에 갔었더라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근데 막 깔아앉는데 왠지 고요하고 조용하더라고요. 이게 물밑이 물살이 세지 않고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물밑을 기어야겠다. 기어서 기술구로 내가 가서 붙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놓고. 얘 손은 이미 이제 났죠. 너무 기진맥진하고 얘도 계속 떠내려가고 하니까 얘는 어디 간지 지금 모르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발뒤꿈치로 이렇게 바닥을 제가 밀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쑥쑥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제가 전진을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거의 가면서 물이 점점 얕아지는 걸 하면서 정말 최악의 힘을 다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면서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이제 내 강기숙에 탁 붙었죠. 그러니까 옷이 다 젖은 상태에서 얼음에 붙으면 절대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탁 엎드리면서 이제 탁 봤더니 그 친구가 쫙 떠내려가더라고요. 떠내려가는데 너무 신기하게 그때 이게 강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탁 꺾어지는 이런 이제 그 물길이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는 보면서 제가 떠내려가는 걸 어떡하지 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떠내려가면서 이렇게 꺾임에 어떻게 하다가 이 친구들 탁 가서 붙었어요. 그래서 살았구나. 야, 살았다. 정신 차리러 멀리서 지금 막 크게 소리도 못 지르고 막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야, 됐어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새벽 한 2시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눈 탁 뜨고 딱 봤더니
너무 운도 없게 중국 쪽에 가서 붙어야 되는데 북한 쪽에 가서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춥고 막 떨리고 막 그래서 이제는 그냥 여기서 우리가 강을 건너려고 했습니다. 자수하고 그냥 다시 집에 가야겠다. 감옥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겨우 둘이서 그다음 어제 이제 얼음을 다 뚫고 그다음 일어나서 이렇게 딱 앉았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저보다도 좀 담이 좀 있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한 2번 정도 강을 이제 중국 어기지. 예, 경험했었던 그런 친구였으니까. 어기는 사실 대한민국에도 없고 없기 때문에 그냥 이름 말하지 뭐. 그래서 그 걔가 저보고 언니 우리가 이제 감옥 가게 되면 언니 감옥에 못 가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언니 감옥에 가면 죽는 것보다 못하다. 우리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러니까 나는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언니 우리가 좁은 길에 들어섰으니까 항폭이 넓은 데 쪽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그 다음 엉금엉금 기었어요. 그 눈밭을. 네 발로 기어서 한참 기어서 떠내려갔던 부분을 다시 기어서 올라와서 강폭이 넓고 잔잔한 곳으로 다시 들어섰어요. 근데 3월달이면 강물이 사실은 이제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서니까 제 허리 정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그때 정말 이 팔을 크로스를 하고 우리 절대 이제 떨어지면 안 된다. 꽉 틀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강을 천천히 건넜거든요. 그래서 건넜더니 중국 그 제방이 정말 높고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자갈밭을 막 이렇게 헤매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어떠한 집을 이제 찾아서 들어갔죠. 저희가 이제 이미 시간이 만나 접선하려고 했었던 시간도 지났었고, 그래서 무작정 너무 추우니까 이게 저체온증으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찾아 들어갔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문 두드리는데 어떤 한 이제 중국인 분이 받아줘서 사실 지금도 그분을 찾을 수 있으면 제가 정말 저는 크게 인사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 돈 다 줬어? 그랬나요? 그래서 이제 그분 이제 만나서 그분이 다행히 따뜻한 집에 저희를 이제 맞아줬고 그다음 언니하고 통화를 해서 다시 만나서 그때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그 언니가 있던 그 집으로 왔었잖아요. 와, 오고 보니까 여기 그냥 다 동상 있고 발 동상 있고 난리가 한 일주일 알았었죠. 그때 사실은 제가 중국에 먼저 딱 들어왔으니까 빨리 동생을 데리고 지금 한국으로 가야 되니까 나를 데리고 왔던 브로커를 내보냈는데 북한에서는 얘네 갖다치 내보낸 브로커는 뭐 통화가 안 된대지. 밤새 잠 못 자고 막 넘어왔냐 안 왔냐 막 하다가 진짜 들어간 집에서 전화 통화돼서 맞아요. 거기에다가 살해를 하고 그러고 동생을 연길까지 들어와서 만났습니다. 네, 여러분 제 동생 탈북 이야기 여기서 1부 마무리하면서 다음 2번째 이야기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